네, 지난 이틀 동안 저희 탐사보도부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얼마나 참혹한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는지, 또 경비원 과로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아프게 짚어봤습니다.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비현실적인 현실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를 보도합니다. 갑질에 둘러싸여 있어도 작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. 어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각 우리네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. 강병수 기자입니다.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 박모 씨. 지난 2월 아파트 주민 김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. 지금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홍두깨 방맹이로 그 문 열자마자 때리더라고요. 폭행뿐만 아니라 술, 담배, 심부름까지. 김 씨의 갑질은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. 2년 전에는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지만 박 씨는 결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? 맞아, 그런 일로 해서 이제 고소를 했어. 다음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그게 소문이 다 나. 여기 상계 18단지까지 있다고 의외로 좁아요.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부분 1년 미만, 짧게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. 이런 초단기 계약은 입주민과 분쟁이 생길 때 고용 불안을 느끼는 경비원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. 또 고용주가 사실상 여럿인 고용 형태도 경비원이 맞서기 어려운 이유입니다. 용역업체가 있을 것이고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개별 입주민들이 모두가 다 사용자가 되는 이런 다중 사용자 구조가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요. 취약한 근로 조건에 정부의 감독은 소홀합니다. 경비원이 과로사에도 노동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감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. 저는 산하하면 기본적으로 나가 조사하는 게 맞는데, 그 신내유관으로는 경비원들, 노령자들 왜 들어가시잖아요. 그런 거 나가서 조사한 거는 실질적으로 한 건도 없거든요. 지난해 경비원이 과로사한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감독기관인 노동청은 과로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. 기록은 있는데 네. 개인 병사로 돌아가시더라고요. 과로사로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과로사로 인정을 받. 저희가 거기 내부까지는 아직 입수한 건 없는데. 3년간 과로사로 숨진 경비원은 74명.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이들의 죽음은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.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.